여러분 안녕하세요. 늘스타입니다. 오늘의 일과를 마치고 이스타항공 자소서를 쓰는데 너무 어렵다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되었는데요. 문항이 어렵지는 않은데 채용이 5년 만에 나면서 기업에 대한 분석도 잘 안 되어 있고 이스타항공이 어땠더라? 가물가물한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기업 분석도 막간 해드리면서 자기소개서 어떻게 써야 될지 말씀을 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항목은 진짜 어렵진 않고 늘 나오던 거. 1번은 이스타항공 지원 동기 이고요. 2번은 해당 직무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본인의 경험과 강점 위주로 서술해라.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인지상 두 가지 있죠. 어프로처랑 챌린저. 이걸로 각각 본인 경험이랑 짬뽕 시켜가지고 본인을 뽑아야 되는 이유를 어필하라는, 피하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번은 본인이 승무원으로서 갖추고 있는 역량을 이스타항공 4대 핵심 가치 무엇이 있나요? 네 가지 딱 살펴보려면 recruit.istajet.com 여기 들어가시면 핵심 가치 해서 1번 안전성, 2번 편리함, 3번 새로움, 4번 가성비라고 나와 있는데 이 네 가지 중에서 선택하셔서 녹여가지고 나를 어필할 수 있는 경험이랑 짬뽕해서 쓰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승무원으로서 갖추고 있는 역량이니까 승무원에게는 이런 역량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왜 필요한지를 좀 강조해 주시고 초반 인트로에 4대 핵심 가치 중에 이런 점 나는 가지고 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관련 포부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는 식으로 단락을 구성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구나 라고 대충 아시면 됩니다. 지난번과 달라진 점은 입사 후 포부라는 항목이 없어진 건데요. 그거를 굳이 쓰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각 항목에 각각 녹여서 쓰라라는 이야기가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첫 번째 문항에 내가 안전 관련해서 나의 이야기를 썼어. 안전 관련한 이야기들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예시가 있겠지만 호신술이라든지 뭐 간호사 자격증이라든지 아니면 라이프가드 활동을 했다든지 생존 수영을 한다든지 누군가를 살렸던 경험, 뭐 응급처치 수료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것에 대해 내 예시를 이야기를 했고 클로징에다가 이제 포부를 말할 때 그냥 안전한 비행을 만들어가는 단단하고 신뢰감 있는 승무원 되겠습니다. 이러한 두루뭉술한 표현을 하면 떨어진다라는 소리죠. 입사 후 포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되기 때문에 입사 후 저는 뭐 안전팀 소속으로서 무엇을 해보고 싶고 뭐 안전 강사로 활동해보고 싶고 그리고 뭐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뭐 사내 캠페인을 진행해보고 싶고 본인의 구체적인 좀 포부를 몇 줄 적어 넣어 주셔야지 한눈에 보이고 그리고 픽이 되는 자소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거는 이제 1번 뿐만 아니라 2번, 3번 항목에 각 내가 원하는 키워드들을 적었다면 뭐 안전이면 안전 관련해서 그런 포부가 신뢰라면 신뢰 관련한 포부가 이런 식으로 포부가 쭉쭉쭉쭉 나와 주셔야 된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문항수가 각 항목당 1000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던 제주항공의 문항 구성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특별한 경험이 되게 많은데 예를 들면은 카페 알바할 때 남들 새벽 배송도 해보고 생수 배달도 해보고 그래가지고 12층짜리 엘리베이터 고장나가지고 아파트를 생수 2박스 들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배운 끈기와 근면성실, 체력 뭐 이런 내용들이 있다. 너무 신선하잖아 승무원 지원자가. 이런 생각이 든다면은 내가 근데 그런 경험이 수도 없이 많아. 너무 자랑하고 싶은 게 각 분야별로 있는데 이런 친구들이라면 한 문항당 300자로 임팩트 있게 구성하여 3단락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약간 좀 기본인데요. 스탠다드한데요. 이러면 스토리를 되게 구체적으로 적어야 특별함을 느끼게 할 수 있거든. 그래서 그런 경우는 400자 글자를 한 단락으로 구성해서 2단락 이렇게 만드시는 게 각 항목별로 더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1번 이스타항공 지원 동기. 지원 동기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아요. 인재상이랑 지원 동기 나열한 후에 그것과 관련해서 나도 관련해서 이렇게 잘 해냈던 예시를 자랑하듯이 소개하고 클로징에 이런 관련한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포부로 마무리 하는데 이건 자기 PR이죠. 지원을 한 이유나 계기가 되지 않습니다. 지원 동기라는 말 그대로 정말 하고 많은 항공사 중에 이스타항공이라는 회사가 내가 꼭 거기서 일해보고 싶게 된 결정적인 내 마음속 불을 지핀 계기, 나한테 메리트가 되는 점에 대해서 회사가 설득이 되게 말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것이 무엇일까?
하나 예시를 든다면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스타항공은 직원의 45%가 여성인 것을 고려해 여승무원들의 모성보호제도를 도입했어요. 아이를 낳고도 육아를 하면서 비행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다는 점을 대외적으로도 많이 홍보를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LCC 항공업계 최초 탄력 근무제를 도입했다라는 점, 그래서 출퇴근 시간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스타그램 릴스에 워킹맘 이스타항공 여승무원의 일상을 올려서 이런 점도 제가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매달 25일 급여일에는 정시 퇴근을 하는 해피투게더 데이, 매주 금요일 자유복장을 입는 캐주얼 프라이데이, 이런 식으로 일하기 좋은 사내문화 구축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회사라 나는 꼭 이렇게 따뜻한 기업에서 워라밸을 지켜가며 성장하고 그리고 정년까지 함께하고 싶어요 라는 식으로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선생님 저는 거기서 뭐 해야 된다고 어필을 해야 돼요? 포부는? 다른 직원들도 나로 인해서 따뜻한 이스타항공에서 더 많이 성장하고 끝까지 함께하고 싶다라는 애사심과 신뢰감을 높일 수 있게끔 만드는 좋은 동료가 되겠다. 팀워크에 이런 것을 앞장서겠다라는 포부가 잘 어울리겠네요. 그쵸?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예시를 든다면 제주항공에는 주니어 보드가 있다면 이스타항공에도 주니어 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한 제도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실무자, 젊은 직원들이 일하면서 불편했던 점, 그리고 발전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낼 수 있다. 그래서 현장에 바로바로 투입할 수 있다는 게 참 좋고, 이렇게 수평적인 조직 문화 안에서 나는 서비스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마케터적인 입장에서, 그리고 일을 하면서 항상 생각하면서 일을 하게 되잖아요. 고객을 위해 항상 더 좋은 서비스가 무엇일지 하면서 나는 비로소 정말 좋은 항공안전 서비스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스타는 그런 승무원들의 이런 아이디어를 받아들여서 더 현장감 있는 안전과 서비스를 만들어 더 좋은 회사로 상생하고 윈윈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낸다는 그런 선순환의 관계, 아주 건강한 구조이죠. 그래서 그런 조직이어서 너무 좋다라는 식으로 얘기해 볼 수도 있겠네요. 2번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재상이 두 가지이고, 거기와 관련해서 본인의 학창시절이라든지 동아리 활동, 직무 경험, 사회 경험, 봉사활동 경험, 해외 경험 등을 생각을 해주셔서 접목해가지고 본인 어필하는 본격 어필 시간이다. 그러니까 이 인재상, 너희 이런 인재상 찾지? 그게 나야 하면서, 왜 그러냐면 하면서 내 근거를 쫙 예시를 들어주고, 너희 회사에 들어간다면 난 어떤 걸 해보고 싶은데, 이렇게 포부를 마무리해 주시면 되는 단락이고요. 내가 400자씩 두 단락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고루고루 챌린저적인 역할에 대해서, 두 번째는 어프로처적인 역할에 대해서 각각 이렇게 두 단락을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고르게. 그래서 내가 찾던 인재가 여기 있었네 라는 느낌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챌린저, 한마디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기존의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적용할 수 있는 분. 예를 들어 내가 카페에서 일을 하는데 키오스크도 따로 없고 진동벨도 아직 안 들여놨고 사장님이 그런데 돈을 안 쓰세요. 근데 점심시간에 너무 또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서로 막 발이 엉키고 넘어짐 사고도 있고 자기가 먼저라면서 싸우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우선 한 줄 서기 할 수 있게끔 이 발자국 스티커 같은 거 몇천 원짜리 문구사에서 사가지고 이렇게 바닥에 붙여놓고, 그리고 귀여운 스탬프랑 번호표를 찍어가지고 배부하는 시스템으로 하나하나 드리는 그런 방식을 만들었다. 이런 것들이 뭐 좀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제시한 거죠. 사실 뭐 완전 요즘 같진 않아요. 좀 옛날의 느낌이고 구린데, 제가 예시를 왜 이런 걸로 드냐면 너무 좋은 걸 들면 여러분들이 쓸 게 없잖아. 다 똑같이 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번에 제주항공 자소서 첨삭하면서 느꼈거든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써. 제발 이걸 참고해서 영감만 받으시고 자신의 것을 적으시길 바란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요. 정형화된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혁신적이며 실현 가능한 서비스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분. 이거 말고 여기다가 요거 하나 더 했더니 금액이나 비용을 크게 들이지 않으면서도, 아니면 원래 있던 거 A랑 B를 조합하니까 새로운 C가 되어서 고객들 반응이 너무 좋은 거야. 이런 성과를 냈던 것들 얘기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뭐 한마디로 이런 것도 돼요. 기내 승무원으로 생각하면은 비빔밥 찾을 때 융통성 있게 비빔밥이 없을 때에는 뭐 채식 트레이 중에 이런 것과
뭐 이것과 이것을 조합하여서 메뉴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때그때 또 융통성 있게 제공했던 거, 이런 것들도 괜찮은 거죠. 정형화된 방식을 탈피한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챌린저적인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 어프로처는요, 구성원과의 경쟁보다는 협업을 중시한다. 그래서 내가 팀워크를 할 때 내가 스스로 막 나만 잘나고 1등 했던 사례가 아니라 우리 팀원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수용할 수 있게끔 그런 팀 분위기를 만들고 회의 분위기를 주도하고, 그리고 각자 다 발언을 할 수 있게끔 정말 이런 평등하고 편안한 진행을 하고, 그리고 우리 원석 같은 팀원들의 장점들을 알아봐주고 그 친구가 개발할 수 있게끔 옆에서 잘 서포트해서 팀의 이런 성공을 가져다 주었었던 사례들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업무 수행상 밀접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 내 외부 관계자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분. 그래서 신뢰 관련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꼭 내가 같이 일하는 팀원뿐만 아니라 내가 카페에서 일하는데 어느 날 온수기가 고장났어. 8시간 동안이나 AS 기사님만 기다리고 온수 장사를 포기해야 되는 순간, 하지만 나는 커뮤니티를 잘 해놨지. 옆에 빵집 사장님 맨날 단골로 빵순이처럼 빵 사러 다니면서 인사드리고, 눈 오면 눈길 이제 미끄러지지 않게 우리 카페 가게 앞에 치우면서 빵집 앞에도 막 다 쓸어드리고 했더니 사장님 온수기 때문에 너무 걱정이야. 아유, 1시간마다 뽑아서 갖다 써. 온수 장사해야지. 이 보온통에다가 넣으면은 충분히 가능할 거야. 이렇게 해서 우리 온수 장사 포기 안 했다. 이런 것들도 되게 신뢰적인 부분이고 정인 거죠. 이게 그 사람의 능력치인 거고요. 그리고 자신의 의사를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고 상대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이해하며 배려하는 마음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분. 그래서 팀으로 활동했던 내용 중에서 뭔가 소통 관련해서 내가 할 말이 많다, 나만의 노하우가 있다 하는 친구들은 잘 풀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어프로처라는 인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3번. 본인이 객실 승무원으로서 갖추고 있는 역량 4대 가치. 그래서 4대 가치 중에 제가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 방식, 이것만이 정답은 아닙니다만 한 2가지 정도는 녹여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은 첫 번째 400자 단락은 안전성과 관련한, 두 번째 단락은 가성비와 관련한 나의 내용이죠. 각각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 안전성 관련해서는 내가 아까 말했던 호신술, CPR 자격, 라이프가드, 이런 사람들 구조한 거, 위기의 상황에서 도와준 거, 하다못해 키즈카페나 어린이집, 유아방 도우미 아르바이트 할 때 아이들 다치지 않게 이런 데다가 안전 메모리 폼 같은 거 부착해준 거, 그리고 그런 것들요. 그러니까 안전 관련한 것들. 그리고 편리함이다 하면은 이게 제일 어려운데 많이 안 쓸 것 같은데, 스타페이라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또 존보딩 제도가 있거든요. 스타페이는 쿠팡처럼 한번 내 카드를 등록해 놓으면 계속 이 스타를 이용하게끔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원클릭으로 바로 결제가 돼버리는 거죠. 너무 편하니까 다른 LCC 갈 바에 1, 2천 원 비싸도 이 스타를 타겠어, 이러는 분들이 늘어날 수 있는 기회이죠. 편리하니까요. 그리고 존보딩 같은 경우도 A존, B존, C존 나눠가지고 막 혼잡하게 이코노미 싹 들어가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좀 그렇잖아요. 막 서로 동선 겹치고. 그러니까 각각 순서를 정해서 그 탑승 순서를 정하는 거죠. 이런 것도 고객님들이 좀 편리하게. 왜냐면은 몇백 명의 승객들이 우글우글 앞에서 막 기다리고 있으면 다리도 아프고 왜 그러고 있어야 되나 싶잖아요. 이스타가 최초로 그런 것을 했다, 국내 항공사 중에.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는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승무원으로서 갖추고 있는 역량을 빗대어서 표현해야 되는 거니까 처음 인트로에는 반드시 이스타항공의 승무원이라면 편리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유는 존보딩을 도입한 이스타항공 어떠한 편리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고객들도 그 편리성이 있어야만 우리 승무원들에게 큰 믿음을 갖게 된다. 나는 승객들과 고객의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 활동한 내역이 있는데 하면서 내 예시를 들고 관련해서 어떤 편리성을 더 증진시킬 것인지 기내 승무원으로서의 포부까지 밝혀주시면 완벽한 단락이 될 수 있다. 그렇게 2단락을 각각 편리성과 새로움과 가성비라든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오늘 강의를 듣고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도움이 많이 됐다 하는 친구들이 또 연락이 많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주항공 영상 때도 그랬거든. 선생님 자소서 첨삭만 좀 따로 안 받으시나요?
간절한 마음은 알겠지만 2월에 제가 봐야 하는 학생들이 이미 만석 풀이라서 제가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열지 않기로 했고 기존에 내부 내 수강생들의 집중을 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다 봐줄 수 없고 몸이 한계라 이렇게 영상으로 풀어내고 있으니 요거를 보고 자신을 믿고 조금 잘 해봤으면 좋겠고요. 선생님 저 계속 상반기 계속 뜰 거고 채용 진에어도 이제 100명 뜬다 하고 에어프레미아 100명 그리고 대한항공도 상반기에 뜬다는데 같이 해보고 싶어요 하시는 친구들도 지금 많이 있고 그래서 실제로 인스타 DM이 정말 많이 와요. 3월달 지금 신청을 미리 받고 있거든요. 아직 제가 수강 공지를 올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3월달을 미리 등록한 친구들이 꽤 있어요. 이것은 인스타그램으로 미리 DM을 줬기 때문이죠. 제 인스타그램 주소 아이디라 그래야죠. 아이디 한번 알려드릴게요. 골뱅이 NEUL_STA 한글로 늘스타라고 쳐주시면 제가 나오거든요. 들어오셔서 메시지 한번 보내주세요. 저 이러이러한데 3월 수강하고 싶습니다 하시면 제가 전화 드려가지고 이렇게 상담하고 그럼 너는 이런 게 맞겠다 나랑 이런 걸 같이 해볼래? 강사로서 이야기를 하고 멘토로서 조언을 하면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랑 3월달 4월달 같이 하고 싶은 친구들은 꼭 연락을 주셔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 따로 자소서 첨삭은 이번에도 진행하지 않는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 재밌고 유용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과 댓글, 조댓구알, 알림 설정까지 4종 세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설 명절 알차게 보내세요. 화이팅!